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어린 선수들과 다툼을 해 손가락을 다치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고, 이러한 일이 결국 4강전 요르단과의 경기 패배와 탈락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말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설사 싸웠다고 해도 우리가 왜 선수가 아닌 축구협회에게 계속 돌을 던져야 하는지에 대해 제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바로 오늘 오전 영국 더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내면서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불안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한국의 충격적인 아시안컵 탈락을 하루 앞둔 전날 팀 동료들과의 몸싸움에서 손가락을 다쳤다. 더선 스포츠는 선수단의 어린 멤버들 중 일부가 탁구 게임을 즐기기 위해 저녁을 매우 빨리 먹고 자리를 뜨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표팀 주장인 스타맨 손흥민은 선수들이 팀 결속에 기회로 삼아야 할 식사를 일찍 떠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손흥민이 문제 삼은 동생들 중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이강인도 포함되어 있었다. 말이 오간 뒤 언쟁이 벌어져 토트넘 하스퍼의 에이스가 손가락이 탈구됐다. 한 소식통은 더선 스포츠에 소라는 갑자기 일어났다. 몇몇 어린 선수들은 탁구를 치기 위해 매우 빨리 식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무례한 말이 나오자 그들에게 돌아와서 다시 앉으라고 했다. 몇 초 만에 선수들이 식사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선수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다. 손흥민은 모두를 진정시키려다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 라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이 손흥민 선수가 팀 내 규율을 잡기 위해 어린 선수들과 마찰이 있었고 이것이 큰 싸움으로 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여타 프로축구팀에서도 자주 나오는 일이라고까지 주장하기에는 다소 비약이 있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이러한 사소한 갈등은 20명이 넘는 또래 남자들이 모인 이상 어느 팀이든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실제로 많은 축구 구단 내부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팬들이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해결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의 행동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이번 불안 문제를 더선에 보도가 나온 지 단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대한축구협회에서는 굳이 이번 소식을 사실이라고 친절하게 증명까지 해주면서 선수들의 불안 문제에 대한 파장을 상당히 키우는 일을 그냥 사서 해버렸는데요. 대체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번 일을 까발리고 나설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사실 축구협회 입장에서 대표팀 선수들끼리 싸운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쨌든 거짓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팬들을 속인다, 사실을 은폐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언론이라는 것이 되게 그렇듯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줄 필요도 없습니다. 더선의 기사에서도 보면 대표팀의 어린 선수들 중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를 거론을 했고, 다른 선수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가지는 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리 보도를 한 것이라 봐야 하고, 이는 팬들의 관심을 더욱 자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현재 한국 축구를 향한 엄청난 비난 여론과 팬들의 극도로 예민해진 감정에 있어서 매우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실패한 아시안컵에 대한 책임론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단 하루도 안 지난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그냥 사실로 인정을 해버리면서 선수들의 불안 문제를 공론화, 이슈화시켜버렸습니다. 물론 대표팀 선수들 간 싸움은 단체 운동인 축구에 있어서 작은 문제는 아니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윌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거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팬들과 언론의 관심은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에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을 공론화해버린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아시안컵 실패에 대한 책임을 돌리는 행위밖에 되지 않으며, 이미 일부 팬들로부터 선수들이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선택은 이미 파장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기본적으로 축구 팬들과 선수들을 보호해야 하고 대표팀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축구협회의 불안 인정 및 시위는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을 지키고자 하는 선택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고, 선수들을 방패막이로 세우면서까지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로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는데요.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상황에서 선수들 간의 불안 문제로 관심을 돌리면 축구협회에 대한 따가운 비난 여론은 다소 식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팬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당사자인 대표팀 선수들은 축구협회가 이런 사실을 인정한 시점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또 다른 불신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불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에 한번 그냥 난리나고 끝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본질은 선수들의 문제도 클린스만 감독의 문제도 아닌 축구협회의 문제였고, 이런 무책임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축구협회가 있는 이상 한국 축구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